자, 우리가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본권, 인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시대 때 시민혁명 이후부터 물론 시민혁명으로 한계점은 있었지만 여자나 노동자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자, 근대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모든 시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려면 자,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권이라고 명시해 놓고 우리는 그 기본권을 헌법에다가 명시해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헌법에서 우리는 기본권을 어떻게 어떤 종류로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걸 반드시 지켜줘야 되냐 하면 얘네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이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권리들은 반드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줘야 된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권리들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지 5가지 기본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자,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유권부터 먼저 봅시다. 자,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자유 쉽네. 마음대로 할 권리잖아.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 자유권은요, 자연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인권을 가지게 됐다 했잖아. 그지? 자유권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태어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 너 이거 자유고 이거 자유고 너 이거 신체의 자유가 있어라고 권리를 부여했어? 아니잖아. 그지?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내 손으로 먹고 내 발로 다니고 그지? 자, 이렇게 나에겐 그냥 태어난과 동시에 주어져 있었어. 그지? 그런 자유권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었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내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라든지 그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너네 낙사하지? 그지? 얼굴에 선글라스 끼우고 주근깨 그리고 그지? 막 이러한다 아이가 그자. 자, 그런 것처럼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나한테 그냥 주어져 있었던 거야. 자, 평등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자. 자, 평등권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자,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도덕 시간이나 또는 고등학교에 가면 사회문화 시간에 이 평등권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배우게 됩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함께 뛰는 것이 평등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미지에 적용을 해서 출발선상을 다르게 해서 뛰는 것이 평등인지 그런 평등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시간이나 또는 도덕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하려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평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평등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평등권이 나의 기본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곧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않겠지만 선생님이나 다른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선거에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정치에 참여하겠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다 참정권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공무원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도 되고 또는 내가 그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도 참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국가의 주인이라는 증거다.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공무단임권이나 국민투표권이 공무단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민투표권은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을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입니다. 복지겠죠, 복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 사회권은요, 적극적인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아까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선생님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자유권은 그냥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사회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독거노인이다 또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기관을 찾아가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제가 독거노인입니다. 또는 제가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지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처럼 그냥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권은 내가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요구를 해야지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즉 인간다우게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구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앞에 나왔던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이런 기본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 이런 행위, 나 이거 지금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받았어요. 또는 내가 이걸 신청할게요 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만약에 청구권이 없다면 국가에게 내가 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 결국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권리를 잘 이행시켜주는, 잘 보장해 나가기 위한 수단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청구권이 있어야지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유권,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5가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권들을 따로 떼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디테일한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글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내용을 좀 이해하고 암기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권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느냐? 계속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간이라면 꼭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진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권의 제한은 자, 어떨 때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느냐? 기본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할게요. 자,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 시험이 꼭 나옵니다. 자, 이 3가지 경우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어요. 또는 6명만 모일 수 있어요 하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죠.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다 따르고 있죠. 그죠? 누구도 그것이 물론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국가의 방역 체제를 다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죠. 그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또 전염병이 다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조금 제한당하더라도 그거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 함께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연쇄살인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님으로 해서 계속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가 감옥에 가둘 수 있잖아.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국가 안전 보장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거나 질서 유지에 해가 되거나 공공복리에 해가 될 때는 그 사람의 자유권이나 또는 평등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법률로서만 제한시켜서 가둔다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요건 3가지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제한할 때도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들을 갖다가 3가지일 때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외에는 제한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기본권에 제한을 둔 거 역시도 기본권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들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종류, 그리고 종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을 때는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문제도 또 한번 예시들이 중요합니다. 사회는 기본 이론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기본 이론과 접합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예시적인 문제들도 반드시 함께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왜 생생자료나 이런 데 보면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헌법 조항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 조항들도 꼼꼼하게 몇 조 몇 항이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자료들도 지금 보면 자료 5번이나 이런 데 보면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교과서들도 보면 표로 정리되어져 있진 않지만 헌법 뭐 몇 조에 뭐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단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모두들 열공하세요.